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고요. 오늘장 한마디는 실적 기대 종목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러시아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어제 러시아 이슈가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료 방송 통해서도 이제 러시아 이슈는 사실 전쟁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긴장감은 일단 뭐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슈가 조금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러시아 이슈 뒤에 또 숨겨진 지금 흐름들은 역시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존재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좀 계속해서 뭐 본격적인 랠리로 좀 이어지기보다는 저 역시 아직은 좀 박스권 종목 장세 흐름들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시나 실적이라는 요소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실적 관련된 종목들 중점적으로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그 PSK 좀 보겠습니다. PSK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에 편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최근 편입하고 나서 한 조금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약간의 뭐 조정을 조금 보이다가 오늘 다시금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장중에 한 8% 넘게 상승폭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좀 편입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 PSK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 과거 좀 밸류로 좀 보더라도 현재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이 바닥권에서 실적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이제 PSK 홀딩스의 이제 실적이 나왔죠. 이제 PSK 홀딩스에는 역시 PSK의 이익까지 실적까지 좀 지분법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PSK 홀딩스 자체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 역시 PSK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업체다 보니까 오늘 동반해서 같이 두 종목이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꽤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권에서 다시 한번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충분히 뭐 하방은 좀 잡았다라고 좀 판단되니 이제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계속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야 뭐 계속 전방 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HRS 좀 볼 텐데 자, 이 종목 제가 어제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서 이제 8,200원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인데 오늘 뭐 8,200원까지는 아직 도달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도 역시나 최근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였었고 이 바닥권에서 최근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실적주로 역시나 좀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면서 현재 8,000원 위쪽에 그리고 오늘 현재 7% 정도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그 이유가 이 실리콘 고무 제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품 판매하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 HRS의 이제 그 실리콘 원료로 활용되는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계속 증가하고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었고 또 무료 방송에서도 뭐 NI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실적 종목으로 좀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늘 NI스틸도 장중에 한 14%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좀 실적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좀 기회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좀 확인되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에 계속 관심 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종목 현재가는 106,600원, 10600원. 지금 종목명은 엔캠이라고 하는 회사 좀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엔캠은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전해액 부분에서 대표적인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이제 큰 규모의 이제 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준비한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이 말로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모멘텀에 대해서. 이 엔캠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전해액에 이런 전해액을 또 생산을 하고 이 추가적으로 첨가제 제품들을 좀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전해액도 가장 핵심적인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방 산업에 굉장히 수요가 좋은 상황이다
있다라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자회사죠. 이제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해액이 참 이제 특이한 소재 중 하나인 게 이게 유해 물질인 그 불산이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입 장벽이 은근히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공장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어느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소재 중 하나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오늘 SK온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 최근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넥슨에 투자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뭐 넥슨 GT, 넥슨 이런 계열사 넷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상승을 좀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가 우리나라 업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SK온에다가 한 1조 이상의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을 거의 대부분 엔캠한테 이제 공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엔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SK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면 이번에 프리-IPO를 통해 가지고 한 3조, 한 4조 정도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금들 바탕을 일단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엄청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LG도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SK온도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엄청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체는 또 증설을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또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미국 쪽에서 수요가 워낙 증가를 지금 하다 보니까 원래 엔캠이 기존에 계획을 해놨던 생산 규모보다도 지금 이 계획을 더 상향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방선 수요가 좋아서 쉽게 증설하면은 그게 다 돈으로 연결이 돼,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설을 얼마나 많이 하냐, 또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실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 엔캠 같은 경우가 2025년 기준으로 그 이제 생산 캐파 목표치가 22만 톤이었습니다. 22만 톤. 근데 지금 25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30만 톤까지 상향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게 SK온이나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엔캠은 계속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 엔캠이 이 SK온 쪽에 사실상 거의 단독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엔캠이 거의 SK온 쪽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충분히 뭐 조정도 한번 겪은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상승을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체 이제 전에 그 원료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런 그 전해액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원료로 활용되는 육부라인산 리튬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원재료가 있는데 그 원재료의 가격이 일단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은 요새 이런 좀 마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엔캠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원재료를 확보하는 거를 지금 다른 업체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거를 지금 충분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을 좀 바탕으로 이제 상승을 좀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엔캠이 이제 전액이라면 그 우리 2차 전지 4대 소재 중에서 하나가 네, 되겠죠. 맞습니다. 양극재, 궁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전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그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회사를 올해 매출액 전망치를 보니까 3,572억 정도, 네. 영업이익을 한 컨센서스가 약 33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더군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시가총액이 약 1조 5천억인데 네.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 아무래도 비싸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은 한 3년 후 정도는 여기 매출액에 네. 한 대략 한 몇 배 정도 될는지
예상치만 갔다니. 네, 알겠습니다. 예. 되게 이거는 되게 애널리스트적인 그 접근 방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는 걸 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 2차 전지 쪽에는 이제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증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실적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몇 배를 좀 그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좀 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엔캔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한 30만 톤 규모로 이제 증설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증설하는 규모를 따져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향후에는 PR 그 밸류가 더 점점 낮아지는 레벨로 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은 뭐 고퍼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점차 이런 증설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밸류가 싸지는 현상들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면 1차는 제가 10만 8천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